됐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디냐, 여기 GTO와 샵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좋고 나쁜 전략인지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 티어리 옵티멀이라는 전략이 있고 익스플로이테이티브라는 전략이 있는데, GTO는 인공지능 포커를 말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니까 착취가 불가능한 포커. 따라서 카운터가 없어. 얘가 어떻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없으니까 베리언스가 상대적으로 낮고, 최적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승리가 항상 보장되는 전략을 GTO라고 하고, 이건 사람이 좀 완벽하게 구현하기 힘들고, 보통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이 쓰는 전략을 GTO라고 하지. 그리고 착취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배팅 성향이나 배팅 패턴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건데, 따라서 카운터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잘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카운터를 하다 보면 역으로 카운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이거 뭐 친구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핸드로 우리가 체크레이즈를 안 하는 걸 알면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상대가 이제 만약에 얘가 그걸 이용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걸 또 반대로 역이용할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역으로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물고 뜯기고 상당히 심리전이 적용하는 게 착취라서 이게 밸런스가 상당히 높아. 한 번만 삐끗하고 한 번만 상대가 우리 역으로 카운터를 날려버리면 이제 거기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가 높다. 뭐 어떤 전략이 좋은 건지는, 뭐 제일 좋은 건 이게 적당히 잘 섞어서 쓰는 게 좋겠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 GTO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야. 물론 착취 쪽에다 비중을 많이 두는 플레이어도 있는데, 나는 그냥 게임 스타일상 나는 약간 GTO에 치중하는 편인 것 같아.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당연히 상대가 오픈을 자주 하는 걸 알면 우리는 폴드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폴드를 안 한다는 뜻이 3벳을 더 자주 날리고 디펜스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폴드를 자주 하는 걸 알면 레이즈를 자주 해야겠고, 상대가 3벳을 자주 하면 똑같이 폴드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4벳을 날리고 디펜스를 많이 해줘야 되고, 상대가 콜을 잘해주면 밸류벳을 되게 가볍게 날릴 수가 있고, 상대가 블러핑을 안 하는 걸 알면 우리는 자주 폴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9명에서 플레이어가 있는데 블라인드 2, 3고 유효 스택이 300일 때 버튼에서 잭 10 스딧을 들고 컷오프 레이즈를 맞았어. 그러면 지금 컷오프가 우리가 레이즈를 오픈을 자주 하는 자리인 걸 알잖아. 오픈을 자주 하니까 이 3벳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히어로가 3벳 40 디폴트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다. 약간 요런 응용들. 그리고 SPR이라는 게 있는데, SPR은 뭐냐면 팟 나누기 스택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00이 있고 팟이 250이면 250 나누기 500 해서 SPR 값이 2가 나와. 이 SPR 값은 1부터 뭐 10, 20, 30 이렇게까지 있고, 보통 1에서 5는 낮은 SPR, 그리고 5 이상은 중간, 그리고 뭐 15나 10이 넘어가면 높은 SPR, 좀 이렇게 나눠지고, 이 SPR 값에 맞춰서 플레이를 아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되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SPR이 낮아, 그 말은 우리 스택이 얼마 없다는 뜻이고 팟에 커밋되었다는 거잖아. 이때는 약간 탑페어 같은 핸드들이 되게 좋아. 탑페어나 오버페어 핸드들, 그런 핸드들이 힘을 많이 발휘하고, 이제 반대로 SPR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스택이 되게 많고 팟에 대비 우리 인플라이 우즈가 많을 때는 낮은 포켓들이나 드로우 핸드, 셋 이런 것들이 힘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똑같아. 오픈 사이즈 똑같고 핸드 똑같아. 근데 이제 다른 게
유효 스택이지. 유효 스택이 여기는 200이고 여긴 1000이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팟이 지금 25 정도 되니까 SPR이 10.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SPR이 5배니까 50 정도 되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 낮은 포켓을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SPR 큰 입장이 좋지. 반대로 좋은 앤드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입장은 SPR이 낮은 경우가 좋고. 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건 와닿을 거고 일단 다 이런 개념들이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낮은 포켓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딕 커넥터들 6, 7 수딕 같은 것도 이왕이면 스택이 많고 SPR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아까 에이시스랑 3랑 붙으면 보통 에이시스는 조금 따거나 다 잃어. 그리고 반면에 파켓3은 조금 잃거나 다 따거나. 그러니까 여기 조금 따는 거는 팟을 따는 거고 잃는 거는 이제 자기 스택을 잃는다는 거지. 이게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SPR이 높아서 그래. 싱글 레이저 팟에. 그 말은 이제 스택이 팟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이제 좋은 핸드들의 목표는 팟 사이즈를 최대한 이 스택 사이즈를 수렴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플랍에 3벳, 4벳을 날리고 최대한 이제 커밋시키려고 하는 거죠. SPR을 낮추려고. 반대로 이제 파켓 3 같은 거는 SPR이 낮은 게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벳, 4벳을 맞으면 폴드를 해야 된다. C벳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프리플랍 레이저가 EU 스트릿에도 벳을 하는 벳을 말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원리 똑같이 적용돼서 상대가 벳을 자주 하면 우리가 폴드를 자주 하면 안 되고 상대가 벳을 자주 안 하면 벳에 폴드해야 되고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왕 폴드 할 거면 폴드하기 좋은 핸드로 폴드해야 되고 이어갈 거면 이어가기 좋은 핸드로 이어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GTO 개념이 필요하지. 이거 내가 그때 카톡방에 올려놨던 건데 언더드공에서 오픈 12 정의가 버튼에서 콜 플랍이 이렇게 깔렸어. 10, 6, 2 다이아 25는 팟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레이클을 뺀 그래서 상진이가 뱃을 했어. 그러면 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얘를 보면 일단 여기가 요 위에 그래프가 이 위에 그래프가 그거야. 상진이가 언더드건에서 오픈한 레인지 여기 보면 페어 6 플러스 에이스잭 오프 수디 플러스 수디는 뭐 킹퀸 수디까지 이렇게 좋은 핸드들이 있고 이 아래 거는 이제 버튼에서 콜만 났을 레인지 보면 낮은 파켓 다 있고 하이 파켓은 없고 수디 커넥터들 다 있고 수디 네이스 몇 가지 있고 내가 이런 건 30% 줬는데 보통 이런 걸로 뭐 난 3벳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는 0.3은 다 30% 확률로 콜을 한다는 거고 이런 좋은 수디 네이스 근데 뭐 에이스 9부터 에이스 6 수디는 3벳 날리기엔 좀 약하고 플랍은 보고 싶고 해서 그냥 콜만 내는 핸드들 여기 보면 에이스잭 오프 수디 이런 건 내가 안 줬어. 이런 건 내가 안 주는데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3벳을 하거나 폴드하는 걸 추천하고 에이스 퀸은 당연히 3벳이고 에이스잭 오프 수디는 나는 폴더를 할 것 같아. 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요건 내 기준의 레인지고 뭐 사람마다 다 이건 다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는데 솔버가 잠시만 이렇게 보면 아까 내가 입력한 레인지들 여기 있고
정의 레인지 여기 있고, 여기 브라우저에 보면 여기 내가 이제 배 사이즈를 다 줬어. 배 사이즈 30%, 60%, 100%, 레인지 사이즈는 3배 이렇게 다 옵션을 주고 돌려봤더니 이제 여기가 그 제일 먼저 액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더 더 건. 아까 우리가 준 레인지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배설 하라고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배 사이즈는 15를 제일 많이 추천해주네. 15가 70%인가? 파스 70%? 책 레인지는 거의 없고 45%로 배 15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배 15를 줄게. 우리가 먼저 줬으니까 배 15를 주면 이제 이게 그 버튼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냐인데, 보면 콜을 누르면 여기서 이 핸드들은 다 콜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GTO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핸드들이 있냐. 폴드 먼저 보자. 폴드를 먼저 보면 이 보면 에이스 9 수딧 다 폴드해야 되고, 에이스 8 수딧도 폴드해야 되고, 에이스 7도 폴드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완전 플랍을 놓친 것들. 심지어 에이스 잭도 백도어가 없으면 폴드 해야 되네. 여기 오른쪽 밑을 보면 클로버 콤비네이션 0.28.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이거 30% 줬기 때문에 0.28이면 거의 다 폴드 하는 거지. 그리고 킹 9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폴드 맞고 다 이해되고, 퀸9 폴드, 잭5 폴드 이런 거 폴드. 그리고 7-5 이런 거 겉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폴드. 파켓들 다 5파켓, 4파켓, 3파켓 다 폴드네. 잠깐만. 그리고 30% 정도의 확률로 7파켓을 폴드하라는 건데, 이게 그래도 재밌는 게 이게 여기는 콜 레인지인데, 콜은 7파켓은 0.6%를 콜하라고 한다면 페어 6 있잖아. 뭐 6, 7, 8, 7, 5, 6, 6, 4 이런 거는 거의 다 콜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지. 파켓 7은 폴드를 하라고 하고 페어 6로는 콜을 하라고 하고, 이게 아마 그 턴에 투페어 아웃츠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어차피 10 탑페어 지는 건 똑같으니까 파켓 7이든 8, 6거든. 이왕이 플레이할 거면 8, 6가 더 플레이하기 좋다는 거지. 그리고 8, 6는 상대 셋을 또 블락을 하니까, 파켓 6를 블락을 하니까 근데 이런 핸들을 더 플레이를 하는 거고, 7파켓보다 8, 7이 더 콜하기 좋다고 나오네. 보면 모든 겉샷으로 다 콜을 해야 되고, 파켓 8으로는 또 콜을 하고, 파켓 9이 뭐지? 파켓 9도 아까 30% 줬으니까 다 콜이고, 탑페어 당연히 무조건 콜이고, 에이스 6 당연히 콜이고, 에이스 듀스 당연히 콜이고, 뭐 이 정도? 난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레이즈가 하나가 있네. 난 이 레이즈 레인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파켓은 레이즈를 하라고 하는구나. 이 파켓은 레이즈를 하라고 하죠. 레이즈 눌러보면 다 이제 거의 레이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파켓만 레이즈를 하라고 하네. 아마 이게 상대방 뭐 탑페어 콤비네이션을 하나도 블락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 파켓은 밸류 레이즈인데 블러핑 레이즈가 왜 없지? 블러핑 레이즈도 있어야 되는데. 보자. 여기 보면 약간 킹 10, 킹 9, 퀸 9 이런 걸로도 조금씩 레이즈를 하라고는 하네. 이런 거. 이런 걸 다 합치고 이런 걸 해서 밸런싱을 하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콜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턴카드도 또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 턴카드고 예를 들면 식스 오브 다이몬드 이렇게 주고 다시 트레저를 나오면 이 턴카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GTO적인 공부를 하는 건데, 이따가 좀 더 많은 실전 핸들을 가지고, 나도 이거 되게 핸드는 많이 적었는데 공부를 안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해볼 핸드들이 있으면 같이 이걸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끝.